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의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3월 2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질 때까지 이제 24시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가지고 예. 사흘 밤을 새지 않으셨습니까? 예, 무박 4일 그렇게 한번 1인 시위에 나서 봤는데, 예. 좀 소름을 참는다는 게 참 힘들고 계속 서 있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워낙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말 그 절치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생각하면 잠 못 자는 고통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박 시위에 한번 나서봤습니다. 예. 이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손팻말에 적혀져 있었던 문구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즉각 파면, 그리고 반대하면 나라 분열, 예.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내전 유발. 나중에 표현을 내전이 좀 지나치다 해서 표현을 바꿔가지고 나라 절단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썼던 이유가 예. 파면이 인용되면 저쪽 그 태극기 모독 세력들은 다음 대선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태세를 전환하겠지만 우리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라가 정말 절단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책임감 이걸 심어주려고 좀 위기의식을 심어주려고 이런 시위에 나섰던 것입니다. 예,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일단 그걸 하셨고 이제 중단시키셨던 것은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 이후에 이제 중단을 하신 거죠. 예.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전날 이제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면서 밖에 있는 의원들 다 국회에 대기하라. 예.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좀 더 버티고 언제 그 비상 대기령에 응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예. 선고일자 지정이 와서 편안하게 이제 때가 돼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1인 시위 하시는 동안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졸음을 참는다는 것도 하나가 힘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어떤 현장에 있는 태극기 모독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거칠고 상스럽고 내용도 없는 비난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1인 시위한다면서 옆에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랬는데 어쨌든 다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예,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이것은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뭔가 합의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은 아직은 비밀이지만 합의가 됐다는 뜻인데 헌법재판관들의 경력, 직업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인용적으로 결정을 했겠지 기각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토대로 예. 이것은 인용이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많이 기뻤습니다마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태극기 모독 세력들이나 국힘 관계자들, 예. 또 국회 돌아왔을 때 국힘 사람들이 보이는 표정의 변화를 보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지 표정은 경색돼 있고 구호는 더 거칠어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워낙에 난무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5대3이어서 쉽게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과 후에 예측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3월 초순 중에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탄핵 인용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믿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2주 이상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서 내부에서 3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처음에는 무시를 했지만 예. 갈수록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었을 때 오는 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삭발과 뭐 단식에 나서고 저도 1인 시위에 나서고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나섰던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그 소문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날짜가 이제 지정이 이제 됨으로써 좀 반대하는 분위기에 뭐 재판관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직업적인 양심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인용 결정을 하려는 모양이구나라고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없이 선고를 하는 양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처음에는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5대 3설이 있던 상황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가 있어야만 6대 3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염려가 됐는데 이제 그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은 뭐 세 분 중에 보수적인 판사 중 재판관 중 세 분 중에 한 분 이상이 인용 쪽으로 의견을 같이 해서 이런 결론이 났겠구나라는 이런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서 예. 마은혁 재판관 없이도 이런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5대 3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절단을 내놓는 일을 할 리가 있겠는가 그런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생방송을 허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그것을 발표하는 재판관들과 특히 재판장이 나름 떳떳하게 얼굴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생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내란 사범을 대통령직에 복위를 시키는, 복원을 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결정을 하는 거라면 방송 못하게 하는 걸로 그걸 금지를 시키고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서도 조금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걸 더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그랬었고 4월 1일까지 선고일이 나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거의 이제 마지막 날에 선고 기일을 정해줬는데 그만큼 선고가 지연됐던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와서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국힘 그 관계자들 그다음에 윤석열 그 피청구인과 변호인들이 숱한 뭐 여러 가지 시비를 다 걸고 끝까지 그걸 저항을 했던 것에 대한 그런 그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조금 보수 성향을 가진 그 재판관들 일부가 아마 저쪽에 그 태극기 모독 세력들한테 좀 그 경도가 돼 있는 바람에 그쪽의 평가, 그쪽의 판단을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게 스스로의 뭐 직업적 양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그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없었으면 그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그게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게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이거나 국가의 운명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뭐 정서대로 할 수도 있다 치지만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고 예. 헌법 파괴 사범을 헌법재판소가 감싸줬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는 일이라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이르다 보면 예. 그건 뭐 그런 오명을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이르다 보면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아수라장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두고 진행이 된 찬반 토론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상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뭐 소란이 일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는 안 들려서 직접은 못 들었는데 네. 나중에 그 뭐 논의되는 상황을 보니까 강유정 의원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안에 대해서 그 찬성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예.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자는 라는 발언을 했다면 의도가 뭐냐 이걸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 국회 부의장이 예. 기회를 줬는데 밖으로 그냥 그런 기회 안 갖겠다고 퇴장을 하고 국힘 의원들이 또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네. 상황을 보면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박충권 의원이 아마 탈북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인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본인은 마은혁 후보자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는데 강유정 의원을 향해서 했던 아니면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를 향해서 했던 간에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의원들 그 수준이라는 것이 내용이 없고 철학이 없고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고 매사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헌재 앞에 가서도 국힘 관계자들이나 그쪽 지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맨날 욕설, 공산주의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 보면 아예 그 생각이라는 것은 놓고 사는 사람들 같고 반공정신 하나로 1950년대에 통했을 법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자기들의 그 권익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쓰는 걸 보면은 정말 저건 수준이 아니다. 상대할 수준조차 못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좀 화가 나고 답답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억누르면서 상대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정말 욕을 안 하고 인내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 수양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직접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많이 참고는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이제 선고는 어디에서 지켜보실 예정이십니까? 그 탄핵 소추단 의원들은 헌재를 가기로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수의 일반 의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환호하거나 또 축하하듯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예. 4월 3일 집회까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파면을 외치되 선고하는 순간에는 각자 조용하게 예.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입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라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면 때도 예. 탄핵소추안 통과할 때도 열심히 탄핵소추안을 이제 외쳤지만 막상 그게 통과되는 순간에는 박수를 안 치고 그 국가의 불행 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4월 4일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고가 나고 나면 이제 해단을 합니까? 예, 당연히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예. 사라질 건데 정청래 위원께서 그래도 식사라도 한 끼 사주시지 않을까 그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좋은 결과 나와서 그날은 예.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복현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예.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상법을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장이 지극히 타당한 거고, 예. 심지어는 지금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안을 막상 추진을 하니까, 예. 그거를 또 방향을 틀고 나서고, 또 재벌 회장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그쪽 눈치를 보면서 반대를 하면서 저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나 지금 정부 여권 관계자들 중에 정말 그 공직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는 국방부 차관하고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이번에 그 물러난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입니까? 예. 그 세 사람 외에는 제가 사람다운 사람을 발견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예. 그 세 분의 결단도 참 저희가 칭찬할 만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선고가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특검법이 가로막혀서 거부권을 벌써 권한대행이 16번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명태균 특검법이라든가 다 통과가 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금요일 선고가 있은 후에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좀 차분하게 생각을 더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더 큰 제1당으로서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안정이나 그다음에 그 민생 이런 뭐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차분하게 한번 살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선을 60일 안에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6월 직후에 바로 그 치루어질 대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또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 같고 많이 바빠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본회의가 내일도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입니까? 내일은 이제 그 뭐 법안 뭐 처리가 또 좀 몇 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긴급 정부 관계자들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산불 관련된 추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가 예. 뭐 이런 그 현안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작은 걸로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 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조사가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전 대표의 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검찰의 수사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저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예. 진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해명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스스로 요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사자가 그런 처신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주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나 그 산하의 검사들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오히려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 때 유죄로 나왔을 때 제가 의원님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1심에서 당연히 유죄가 났어야 할 사안이고 검찰이 애초에 또 기소를 안 했어야 할 사안인데 네. 저는 억지 기소를 했고 1심 판사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사를 만나서 다행히 무죄가 났는데 이것은 애초에 제가 예측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측과 상관없이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상식에 따라 무죄가 났어야 할 얘기인 겁니다. 예. 김문지 씨를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예.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진실에 은나는 바도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법리에 따라서 상식적인 그런 판결이 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힘은 대법원에 이제 가면은 뒤집힐 거다, 파기자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판결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모든 쟁점에 대해서 깨알같이 다 그 주제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놨는데 너무 그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누가 이것을 그 심사를 하더라도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힘에서는 뭐 유죄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 별을 따는 만큼이나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 결국은 그 세간에서 뭐 반대편이 제기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사실상 없어진 것과 같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날 판결이 있고 나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예. 무죄라는 믿음은 다 같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게 법원에 의해서 공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국힘 아니 우리 내부에 민주당 내 그 의원들은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날 것이라는 것, 실체에 있어서 무죄라는 것에 대한 믿음들은 특별한 변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금요일에 있을 탄핵 선고지요.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쟁점하고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쟁점이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유법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예. 포고령 1호가 유연이었냐 아니었냐. 그다음에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냐. 군사를 동원한 선관위 정학이 있었냐. 네.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법조인들 체포 지시가 있었냐. 5개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는 전부 다 본인들도 자백하거나 국민이 직접 봤던 부분입니다. 네. 딱 하나 쟁점이 정치인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일 텐데 증언하는 내용이나 상식으로 보면 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는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서 5번째 그 체포 지시가 인정될지 안 될지 이 정도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큰 그 쟁점 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와 벌써 지금이 4월 2일이니까요. 시간이 꽤 딱 123일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의원님의 개인 생활은 거의 없으셨죠? 고생을 했지만 국민들 고생하시는 것을 비하면 저는 이제 직업적인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무도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겨울 내내 또 봄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투쟁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러시고 저희 국민들도 그러시고 다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바른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나아지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